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이 두 사람이 만난 장면 우박 남매다 뭐 이런 별명까지 얻었었죠.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살이 빠졌는데. 힘들더라고. 혼자 하는 게 힘들더라고. 워낙 서로를 믿고 좋아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도 돼. 동상이 고생하는데. 우리 올 때까지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마지막까지 그냥 그 장관 업무 수행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유. 내가 그 눈물 흘리는 거 보고 나도 찡해서 보다 울었어. 진심이 전달돼가지고. 이렇게 훈훈한 모습을 보였던 두 예비 후보 2주도 채 안 돼서 11일 만에 뭔가 삐그덕대면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냐 하면요.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의원을 끌어안느냐 마느냐를 두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 민주당 출신의 후보는 대화는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금태섭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민주당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해야 된다. 금태섭 후보가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때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이것이 좀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큰 넓은 민주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이 이 탈당하기 직전에 적극적인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파에게 상당히 많은 공격과 상처를 받고 그리고 탈당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영선 예비 후보가 마음이 아팠었던지 좀 보듬는 껴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던 건데 우상호 예비 후보는 의외로 굉장히 날카롭게 그 부분을 파고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지층의 결집을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박영선 예비 후보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게 민주당 같은 경선을 어떻게 하냐면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 이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일반 시민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리당원한테 좀 더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네. 일반 시민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까지도 같이 끌어안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상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권리당원들, 그다음에 친문 진영에 있는 분들의 결집을 좀 더 강화시켜서 본인이 경선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접근하는 이유는 본인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태섭 전 의원이 이 적극적인 친문 세력에게 많이 비판을 받고 탈당을 했다고 했었는데 사실 박영선 전 장관도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문파, 친문이 아닌 비문파로 분류된다라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예비 경선 후보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원조 친문을 굉장히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박영선 전 장관 예비 후보가 최근까지 어떤 입지, 스탠스가 바뀌어왔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죠. 제가 그때는 이제 막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저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삐졌지. 국정원이나 시발단에서 썼던 그 댓글의 표현들이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후비고 써서는 안 되는 아주 정말 그 학질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문재인의 소위 말하는 문바들이 보낸다는 천여 개의 문자 거의 동일선상에 있거든요. 지금 후보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을 하고 국무위원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희대 동문이라는 사실도 100%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원조 친문이다라고 최근에 강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문비어천가라면서 우리 문재인이 있는 대한민국, 문재인이
예, 문재인 보유국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경희대 나온 부분을 요즘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를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잊었었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10알단,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의 이 댓글, 그 옹호 댓글들을 실어 날랐던 댓글 부대에 비유해서 친문을 비판까지 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비문, 친문으로 어떤 바뀌어지는 과정을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지금 원조 친문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거를 보면은 본인이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표시를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삐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7년에 처음에 안희정 캠프에 있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합류를 할 때 이유를 그동안에 섭섭했던 거를 3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울고 나니까 울면서 쏟아내고 나니까는 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어린이도 아니고 정치인이 이런 감정적인 기복에 따라서 결국은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식이면은 나중에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도 네. 어떤 그런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삐지면 다시 또 갔다가 또 이렇게 달래주면은 갔다가 또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 같은 발언은 사실 듣기도 좀 낯간지러웠습니다. 네, 뭐 이 대통령 마케팅이다라는 차원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전 이게 또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친문을 표방하는 박영선 예비 후보의 행보를 진짜 친문들은 어떻게 바라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박영선 장관이 자꾸 친문 구애, 그다음 대통령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네. 급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당내 경선이 만만치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요, 저것은 당내 경선에서는 상당히 약이 되겠지만 본선 가서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부정평가가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정평가가 높은데 나는 친문의 핵심이야. 나는 대통령의 눈빛만 봐도 난 알 수가 있어. 네. 그러면은요, 일반 서울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후보를 네. 동일시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럴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높을 때는 이러한 컨셉과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적절한 선거 전략이지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내 경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네.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금태섭 의원을 거론한 이 발언이 박영선 예비 후보에게 경선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군요. 저기 제가 그래도 형평성 차원에서 계속 입을 쭈물쭈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에서 이겨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선에 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네. 선거에 나왔는데 후보가 되지 않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도 뭐 친문이 비문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 경선에서 승리해서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면 그때는 좀 더 선명하게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고요. 또 박영선 장관이 그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러면 친문이라 뭐 예컨대 친문이 아니면 그분을 불러서 했다는 것도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장관까지 한 분이라면 친문으로 부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